SNS를 줄이고 나서 저에게 생긴 변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SNS를 접하면서 인생을 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 일단 초등학교 3학년 때 유튜브를,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페이스북을, 중학교 2학년 때 인스타그램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이 세 개의 플랫폼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루 사용량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인스타를 2시간, 유튜브를 1시간 30분,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밤에 자기 전 1시간씩 보면서 하루에 총 4시간 30분씩 이렇게 SNS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쏟는 저를 보니 한편으로는 조금은 이렇게 인터넷 세상에 갇혀 사는 제가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데 이렇게 4시간 반을 SNS에 사용하는 제 모습을 보니 조금은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갓생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한번 지워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유튜브와 넷플릭스 그리고 뭐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OTT 서비스 앱들도 다 지워봤는데요. 인스타그램은 또 저희 학교 인스타 게시물을 올려야 될 때가 있어서 다시 다운받고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그램 그리고 넷플릭스 또 유튜브를 지우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남들과 비교하는 게 조금 적어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친구의 SNS를 보다 보면 이렇게 먹는 스토리, 또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노는 스토리, 그리고 본인이 가고 싶었던 명소나 관광지에 가서 본인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스토리를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그냥 친구들이 이런 걸 하거나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저는 좀 뭔가 질투도 좀 심해서 이렇게 애들 하는데 왜 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집에 침대 위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음악을 취미로 하고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저랑 나이가 같은데도 루이비통의 모델 하는 친구, 그리고 이렇게 큰 집에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는 친구를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되게 제가 좀 하찮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좀 줄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비교를 안 하게 되었고 제 스스로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합쳐서 하루에 4시간 반씩 소비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좀 허무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이 앱들을 지운 다음에 이 시간 동안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봤는데요. 이번 빼빼로 데이 때는 동생과 함께 빼빼로도 만들어 보고, 또 아침 시간 매일 30분마다 저는 좀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책을 읽으려 노력해 보면서 이번 한 달 동안 약 4권 정도의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만다라트 같은데요. 이 만다라트는 여러분이 진로 활동 때 한 번쯤 봐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다라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이렇게 가장 최종 목표를 가운데에 놓고 그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8가지의 목표를 두고요. 또 그 8가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8가지의 목표를 적으면서 총 64개의 목표를 적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걸 제가 오타니 쇼헤이를 보면서 작년 여러분들과 같은 1학년 때 이걸 작성했는데,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냥 딱히 활동이나 이런 건 한 게 없었고 그냥 동기부여를 받고 그냥 나 이런 거 했네 이런 느낌으로만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SNS를 좀 줄이고 나서 제 스스로에게 좀 제가 스스로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만다라트를 보면서 나름 여기에 있는 걸 하나하나씩 실행해 보기로 결정했고, 또 막상 실행해 보면서 또 성취감도 느끼고 제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는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친구의 인스타나 게시물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비교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 친구들과 비슷한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중학교 때 했던 활동들을 했어도 전혀 재미가 없고 그냥 따분하다고만 느껴졌었는데 이번에 SNS를 줄이고 나니 좀 굉장히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시내에 가서 그냥 밥을 먹고 이런 거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드립도 치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 모두 다 이제 결국엔 도파민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도파민이란 조금 운동 기능, 동기부여, 뇌하수체 호르몬 조절을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냥 기분을 행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하나의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보통 이렇게 게임을 하거나 인스타 릴스 아니면 유튜브 쇼츠를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파민이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SNS 줄이기도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을 하나의 한번 줄여본 행동으로서 이제 제가 도파민 디톡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파민 디톡스란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 요소나 중독적 행동들을 일정 기간 차단하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SNS 줄이기도 이 도파민 디톡스에 포함되는 하나의 기능인데요. 그 외에도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아침에 핸드폰 보지 않기입니다. 이걸 보면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시간을 보고 그리고 새벽 동안 온 연락을 보고 또 그동안 업로드된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서 저는 아침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다 보니 점심, 저녁이 되어서는 큰 자극이 없어서는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했고 그냥 좀 우울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핸드폰을 좀 줄이다 보니 이제 점심, 저녁에도 조그마한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제 스스로가 원하는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만 하기인데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는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를 아실 텐데 멀티태스킹은 저희가 보통 이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그런 걸 말하죠. 멀티태스킹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이제 좀 멀티태스킹에 약한 사람이어서 애들이 왜 이렇게 너 멀티가 안 되냐 이런 말도 하고 너 진짜 하나도 그냥 제대로 못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좀 집중력이 낮은 그런 애였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인간이 애초에 멀티태스킹이 가능한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해보니 애초에 멀티태스킹 자체가 인간은 안 되고 멀티태스킹을 잘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의 특징이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걸 금방금방 바꿔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 개의 일이 있을 때 한 번에 하나씩 하게 되면 그만큼 효율도 나고 그만큼 저희에게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제 하나만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알림 끄기인데요. 개발하면서 저도 그렇고 저는 디스코드를 키면서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이런 코드는 어떻냐 그리고 PR 이런 거 봐줄 수 있냐 이런 말들을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개발 페이지 갔다가 다시 디스코드 페이지 와서 친구들과 연락하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많이 반복했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한 번에 하나씩 하기와 관련되었다시피 그렇게 두 개의 일을 같이 하려다 보니 집중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개발하다가 갑자기 디스코드 이야기하다가 개발하다가 그래서 이번에 도파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뒤에 저는 이제 개발할 때만큼은 조금 디스코드를 끄고 제가 해야 되는 개발에 집중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좀 도파민 디톡스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실 도파민 디톡스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파민이라는 게 자체가 행복한 일들이 있을 때 나오는 그런 물질인데 그런 걸 저희가 억지로 차단시킴으로써 좀 사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좀 인생이 좀 불안하고 아니면 지루하고 아니면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도파민 디톡스 행동들을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